전설의 괴물인 공룡은 중생대인 1억 8천만 년에 걸쳐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룡의 종류나 생태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가 많은데 공룡이 출현하기 이전의 세계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의 역사를 같이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5억 3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땅 위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무척추 동물만이 바닷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역에서 생물의 진화가 가속되기 시작합니다. 아노말로 카리스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포식성 절족 동물입니다. 아노말로 카리스의 먹이였던 것은 후에 곤충류나 거미류로 이어진 절족 동물이었어요. 그들과 아노말로 카리스 사이에서는 생존을 건 투쟁이 벌어졌죠. 하이쿠이크티스는 가장 오래된 어류로 이미 원시적인 척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원시적인 척추동물로서 공룡 등 생물도 포함하여 모든 척추동물의 선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억 8천만 년 전의 실루리아기에 하이쿠이크티스는 케팔라스피스라고 하는 조개를 주식으로 하는 체장 60cm 정도의 무항류로 진화했습니다. 절족동물도 마찬가지로 진화했죠. 그로부터 1억 년이 지났지만 생존을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현대 생물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생물도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오징어류나 갑오징어 속에 먼 친척벌 되는 오리토케라스나 아가미와 전구대 바늘까지 가진 몸 길이 1m의 거대 전갈 등입니다. 당시 이런 생물들은 실루리아기의 해상생물 중 주요한 육식동물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주요한 사냥감은 켈라파스피스였습니다. 바다 전갈인 몸 길이 3m가 넘는 악어만한 거대 몸집을 가진 사상 최대의 절족동물이었는데요. 전갈은 이 바다 전갈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육지는 용암처럼 되어 있었고 공기는 우리에게 독과도 같았습니다. 산소는 훨씬 적은데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300배나 많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생명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쿡소니아는 가장 오래된 식물로 발육에 필요한 빛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해 가지와 잎이 위로 뻗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결과로 삼림이 출현한 것입니다. 절족동물도 처음으로 육상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아가미에 더해 원시적인 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억 6천만 년 전에 대본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진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몇백 년이 지나 케팔라스피스는 히네르페톤으로 진화했습니다. 인두구비는 턱뼈와 치아로 진화했어요. 즉 공격을 위한 도구를 손에 넣게 된 것이죠. 일부 어류에는 지느러미 뼈와 근육이 더 크게 발달했으며 후에 원시적인 사지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어류는 육상으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히네르페톤은 3억 년이나 육상에 서식하고 있던 생물의 원형으로 체장은 1.5m씩이나 돼요. 히네르페톤의 적들도 육지에 서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원시적인 폐로는 큰 몸체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흡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히네르페톤의 몸 또한 작아져갔죠. 식물이 수목으로 진화하며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 5천만 년 정도입니다. 히네르페톤에는 복잡한 폐가 발달해 있고 그 폐로 산소를 소비하는데요. 하지만 히네르페톤은 위험생물이 더 많은 물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시적인 상어나 무게가 2톤이나 나가는 체장 5m의 육식어 하이네리아 등의 적이 있는 곳이었죠. 3억 년 전 석탄기에 히네르페톤은 페트롤라코사우루스로 진화했습니다. 페트롤라코사우루스의 알은 방수성의 껍질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육상에서도 산란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해서 몸 길이 40cm의 첫 파충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3억 년 전, 지구의 대부분은 늪지상의 거대한 삼림으로 덮여 있었는데요. 이 거목은 양치식물의 먼 친척입니다. 공기 전체에서 산소의 비율은 3분의 1이 넘어요. 이를 계기로 거대한 육식 절족동물이 새롭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포식자로 군림했던 것은 메가네우라라고 하는 독수리 크기만한 잠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위가 상승하게 된 것은 아직도 물속에 거주하는 습성을 가진 페트롤라코사우루스에게는 좋은 서식 조건이 되어주었죠. 게다가 또 하나의 거대 생물인 아트로플레우라는 현재의 다종류의 친척에 해당하는 생물인데 자동차만한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아트로플레우라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페트롤라코사우루스가 있는 위험한 지역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2억 8천만 년 전, 페름기 초기에는 거대 곤충류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충류는 반대로 거대해져갔어요. 근육이나 뼈는 더 두꺼워지고 몸은 새로운 크기와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대 파충류 에다포사우루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 전역에 걸쳐 번영했던 에다포사우루스는 몸 길이 3m로 하마 정도의 몸집을 가졌고 등에 있는 돌기는 태양전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타는 듯한 여름의 더위부터 얼어붙는 듯한 겨울의 추위까지 계절마다 기후의 변화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식물종인 원시적인 침엽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등 가운데 돛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에다포사우루스만이 아니었고 그들의 천적인 체장 3m의 거대 육식동물 디메트로돈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가 되면 이 파충류 생물들은 단순히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가 알에서 부화하기까지 7개월의 시간 동안 알을 돌보게 됩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는 페름기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3천만 년 후의 파충류는 척추와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머리는 커지고 입에는 크고 날카로운 이가 늘어나 거의 포유류에 가까운 모습이 됩니다. 디메트로돈은 고르고놉스로 진화합니다. 페름기 말기에는 지구상의 전 대륙이 충돌하여 초대륙인 판게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황량한 사막이 펼쳐져 있지만 다양한 포유류형 파충류의 생물들은 계속해서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거북이의 먼 조상인 스쿠토사우루스 등입니다. 이것을 포식하고 있던 것이 고르고놉스로 사냥감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벌써 발달되어 있었어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기온은 상승하며 사막은 점점 커져갑니다. 파충류는 수역 부근으로 모이게 되며 그곳에서 포유류의 먼 친척벌인 파충류 다이액토돈도 간신히 연명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약간의 식물을 식량으로 하며 나선상으로 판 구멍에 매달려 서식했습니다. 수역에는 미취류라 불리는 거대한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지구 규모의 가뭄이 일어나며 사막은 계속 확대되었고 수백만 년에 걸쳐 생태계를 파괴해 나갔습니다. 이 대재해는 규모로만 말하자면 공룡을 멸종으로 몰아넣었을 때보다 더 거대한 것이었어요. 이런 거대한 가뭄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물인 다이액토돈이라는 작은 집단에게 미래가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2억 4,8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초반에 접어들자 다시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이액토돈은 리스트로사우루스로 진화하고 그로 인해 거대하고 강한 초식동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트라이아스기의 시작으로 지구는 다시 생명을 되찾아가죠. 일대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서식하는 침엽수림으로 덮이게 됩니다. 페름기 대멸종 이후 리스트로사우루스는 가장 큰 육식동물로 숲에서는 그들의 적인 새로운 종 에우파르케리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들의 골격은 이족 보행에 적합했고 이는 그들에게 강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우파르케리아가 바로 공룡의 선조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나 디플로도쿠스 같은 거대한 공룡들도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모두 이 작은 식충목의 파충류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리스트로사우루스에게는 또 다른 적도 있었는데 바로 테로케팔루스입니다. 그들의 분비선에는 강한 독이 있어 무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죠. 수역에는 프로테로스쿠스라고 하는 악어와 엘리게이터의 가장 오래된 선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우파르케리아는 육식동물은 아니었지만 그 후손들은 이후 육지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천만 년에 걸친 공룡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공룡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럼 공룡은 어떻게 발전하고 왜 멸종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잊지 않고 저희 채널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새롭고 재미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언제나 저희는 영광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